매일매일 수상한 매일함. 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음지에 기묘한 사연들이 도착하는 여기는 수상한 매일함. 저는 선섭의 김PD입니다. 자, 제 옆에 봄을 맞은 미녀 개그우먼 허한나님 모십니다. 네, 봄이 왔어요. 허한나입니다. 세레나호. 제가 진짜 축가를 부르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소라의 청혼을 부르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세레나 어기를 빼고 진짜로 불러야겠다. 그래서 말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는 거야. 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래가 다 그렇게 들리는 거지. 예. 네, 그리고 미남 파일럿님, 배사원 파일럿님 모십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세 번째로 방문해 주신 안녕하십니까. 네.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와, 다르네요, 네. 역시. 전문가 패널이 아니라 연예인 패널이네요. 끼가 많으세요. 네. 자, 오늘 저희는 수상한 메일함에 도착한 메일들을 열어볼 건데요. 저희가 메일함 열어보기 전에 이슈 토크 당신이라면 이 코너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이게 뭐 새로운 코너인가요? 네, 잠깐 넣었어요, 그냥. 어? 네. 다사다난한 뉴스들이 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어. 최근에 이거 지금 사건 반장에서도 좀 다뤘었는데 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손잡이 문에 충격입니다. 체액 테러, 그러니까 뭐가 묻어 있는데 이상해서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언니 그거 같아. 같다. 어. 왜 말을 못해? 정액이라고. 얘기요. 어. 근데 이제 CCTV를 봤더니 얘기야? 거기 서가지고 흔드는 물총을 발사한 거야 거기서 바로 그게 직접적으로? 나온 거죠. 아. 충격적인 게 그 차량이 핑크색. 여성이 운전할 만하게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여성 차량이었구나. 예. 불을 지르고 성범죄를 하는 것은 대상을 의인화 보이나? 네. 똑같습니다. 상대를 그 상대로 생각하고 거기서 자유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불을 지르는 게 똑같습니다. 아 그럼 방화도 집을 그 사람을 의윤화한 거고 그런 경우는 침대, 소파. 침대 아.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게 자고 있는 거에 아 꼴배기 싫어가지고 그렇지, 거기 그 불을 보는 걸 지르는구나. 이렇게 소파를 불을 지르는 이런 거. 근데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기사들이 예를 들면 제목만 보면은 역하고 비린맛 나 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넣은 20대 남성. 우와. 혼자 사는 여성 현관에 체액 테러. 으악. 체액 테러 당한 여교사 텀블러 안에 손 소독제 같은 게 떠 있었다. 어머 어떡해.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체액 소변 테러. 예. 실제로 이제 네. 외국에서는 지난주 사건입니다. 병원에서 개인 텀블러에다가 자신의 그 소변을 쌌습니다. 근데 그놈이 성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은 13명의 여성이 다 성병에 걸렸어요. 특별한 도구를 이용한 상해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흔한 범죄입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성병인 거. 예. 그래서 그걸 알고 그 있었기 상해죄. 때문에 상해죄 됩니다. 이런 체액 테러는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 누가 봐도 성범죄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네.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범죄들은 피해자하고 마주쳤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대면이요? 강제추행죄, 뭐 성범죄들이 피해자가 없어요. 그렇죠. 밖에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는 재물손괴죄 정도가 돼요. 아니 대물범죄, 근데 대물범죄. 내가 네. 성적 수치심 받았잖아. 그걸 보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해요. 이런 거는. 아직 개정이 지금 단계로는 접촉하지 않고 성범죄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계로는 손괴가 돼요. 은닉, 손괴, 손상이 되니까 재물손괴죄밖에 어머.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의 네. 효용을 해야 하니까. 떨어뜨렸기 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과범이에요. 네. 결과법칙이에요. 맞아. 네. 근데 미국은 동기와 결과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차후에 네. 이렇게 형법을 개정하거나 헌법을 개정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이 분류를 동기 체계로도 같이 섞어서 쓴다고 하는 거를 명확히 규정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똑같이 만약에 여성분이 살고 있는 집 앞에서 책을 묻혔다. 예를 들면 뭐 창틀 같은데. 그 사건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알았지? 실화탐사돼서 아직 방송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오늘 녹화를 했기 때문에 네, 신기가 있잖아요. 예,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요. 밖에서 책을 계속 뭉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집에다가.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범죄 강제추행죄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손괴죄나 주거침입 미수나 이 정도 범죄밖에 안 됩니다. 혹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도 피해자가 없으면? 그럼 주거침입죄는 됩니다. 근데 더 높은 걸로 더 높은 벌로 처벌은 되는데 어머.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 예. 강제추행 성범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머. 다른 차원은 뭐냐면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지나가는 여성
여성의 스타킹에다가 뭐 뿌리는 거. 예. 네. 소변 본 거 있었잖아. 약간 뭐 에스컬레이터에서. 자기의 이걸 묻혀갖고 쓱 하는 이런 어. 형태는 이제 말하자면 세무 손괴와 그게 두 개 경합하는 상태에서 판례가 지금 나눠졌을 거예요. 네, 두 개가 맞습니다. 나눠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손괴를 했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해갖고 성범죄 피해자가 가능- 있잖아. 그게 가능하죠. 가능하죠. 왜냐면 그 사람이 있잖아요. 아 근데 열받아서 나 이거 들어와서 못한다 이 차. 차 사내라. 아, 근데 그것도 사실은 새로운 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딱 그만큼 손해를 입힌 만큼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더러운 짓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닦거나 그 정도의 손해인 거잖아요. 그걸 그러면은 내가 정신과를 갔어 그 일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어요? 인과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그 인정되면? 정도의 치료비라든지 아. 위자료는 가능합니다. 아. 그렇지만 그 이상의 뭐 전손에 차량에 전손이 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 그 정도 손해를 좀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류의 성범죄 관련된 거를 차라리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민사 오히려? 액수가 큽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세게 돈으로 그냥. 돈으로 받아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상한이 있죠. 아마. 그렇죠. 안 그래서 됩니다.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얼마 안 어렵습니다. 돼요. 그건 뭐 당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좀 네. 저는 특정한 유형이고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일이 많아요? 비정상적인 행동들. 네. 약간의 어떤 사회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연애를 못 하는데 어떤 여성이나 아니면 자기가 알 수 없는 불특정 누구를 지배하고 싶은 비상식적인 성적 욕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우니까 또 직접 가지는 못해요. 어. 인셀 범죄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독특한 유형의 어떤 새로운 현대 생활에 있는 범죄인데 이거를 우리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옛날 형법 체계로는 처벌을 못 하는 거잖아요. 아. 바꿔야 됩니다. 좀. 우리는 미국은 사실은 판례가 사실은 법을 그렇죠. 형성하는 예. 시스템. 우리는 판례가 돼도 법을 바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좀 느린 거죠. 근데 판례가 되면은 되게 빨리 변화할 수 있겠다 법이. 그렇죠. 미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부터 해야 될것 사건이 같은데?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법이 못 따라가니까 그니까. 법을 만들고 미국 그니까. 같은 경우는 판례법이니까 그렇죠. 그니까. 예. 판례법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언제 바뀌지 그렇게? 우리 성문법주의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해서, 예. 국회를 가야 됩니다. 오. 결국 또 국회네요. 예. 국회로 가야 돼요. 그럼 나도 그럼 내가 그러면 국회의원 되세요. 아니지. 그 내 판사 거기 차에다가 하지마. 범죄예요. 예. 그럼 내가 그냥 뭘 묻히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립스틱을 그러지 묻어. 마. 책을 묻혀요. 무슨 두 번째 이슈. 그거 왜 묻혀? 네. 이거는 이제 한 커뮤니티에서 화제인 글을 좀 저희가 좀 각색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잠깐만요. 저는 올해 가을에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는데 요즘 저는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도 괜찮은 건지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문제는 종교입니다. 그것도 그냥 종교가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단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연애 초반 예비신랑이 그 교회에 다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고민도 많이 했지만 사람 자체는 너무 좋았고 나에게 강요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교제를 이어갔죠.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알게 된 사실 하나가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자기 혹시 요즘도 교회 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엄마가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해? 아니 형도 안 가는데 나까지 안 가면 엄마가 죽겠다고 하시잖아. 죽겠다는데 어떻게 가야지 웃잖아. 예비신랑의 형 부부도 같은 문제로 크게 싸웠고 현재는 사이가 멀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저도 교회 얘기만 안 꺼내면 괜찮다 하고 생각했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결국 삶을 함께 나누는 일이잖아요. 저는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강요만 안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의 믿음은 때때로 관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때도 죽겠단다 라는 말 한마디에 주말마다 교회에 계속 간다면 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머님을 설득해서 예비신랑이 가지 않게 말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네. 뭐 종교 문제는 낯설에서도 뭐 이슈가 됐고 이게 좀 현실에서 좀 제일 많은 갈등 요소 중에 좀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저희는 추측할 수 있을 만한 그 교회 예, 같은데. 하필 토요일이에요. 네. 아 그럼 그게 있어요? 저는 알죠. 어. 저는 내가 재판한 적도 있습니다. 어. 제가 군판사를 잠깐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학명제 같은 게 돼요. 군대 와가지고 토요일 안 한대요. 토요일. 토요일만 쉬겠대. 어어어. 너 훈련 왜 안 하고, 그러니? 훈련 안 하고. 그래서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했던 적이 있어요. 아. 아 토요일에 교회 가야 돼서. 믿음을 배신을 할 수 없다. 그날 쉬라는 그렇죠. 어떤. 네.
종교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은 제 선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이 양반은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요? 그 사람은 이제 부인을 일본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데에서 이렇게 강제로 결혼하는 거예요. 교리교에서? 교리가 그래요. 교리가. 아, 교리가 일본인이랑 맞춰줘요. 결혼하는 거야? 아니, 맞춰줘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다가도 또 가족이 헤어지고 다시 또 강제로 아우디 아프리카 가서 또 누구 신부를 또 만나서 어머. 자기도 모르게 결혼해가.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단지 한 번 교회에 예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굉장히 많은 형태로 삶을 간섭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진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다시 생각하라고 합니다. 저는 종교 관련된 갈등은 그 부분은 네. 피해본 사람은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네.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네. 종교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 많아요? 있죠. 근데 기준은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이단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교 때문에 부부의 삶 자체가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을 때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컨대 지금 단계는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예비 신랑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근데 다만 만약에 이게 이단인지 뭐 사입인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결혼 생활이나 혼인 생활을 깰 정도의 심각한 상황. 예컨대 헌금이 그 이상이 된다든지 그리고 종교 활동이 가족 생활을 깰 정도로 커진다든지 그런 건 판례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저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판단은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 종교가 아마 제가 아는 그 종교 같은데 삶이 무너지지 않는 정도, 이 정도면 모든 종교 활동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일날을 가합니다. 그 이상의 어떤 자기 삶이 깨진다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요. 그 안쪽이라면 저는 뭐 너무 좋았다면 결혼하시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읽었을 때 약간 네. 지금 뜨거울 때 같아, 내가 봤는데. 여자분이 사랑해요. 지금 사랑에 매우 빠져가지고 사랑해요. 네.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매우 중인 것 사랑- 같아, 내가 네. 봤을 매우 때는. 사랑해요. 2년만 더 만나 봐. 아직 결혼하지 말고. 지금 너무 뜨거울 때 결혼하면은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왜 사람 만나면 사계절 겪어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8년을 만났는데도 결혼할 때 되니까 새로운 면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약간 우리 호르몬이 좀 떨어질 때가 3년이잖아. 그래서 3년은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그 문제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3년 후에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완전 동의해요. 네. 최소한 지금 단계에서 결혼을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은 돌려야 된다. 한 사계절은. 맞아. 그래서 본인도 그 종교 활동 해야 돼요. 하시잖아 지금 한번 같이. 가야 되니까 가서 뭐 겪어보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토요일 예배, 주일 예배 다 한번 해봐요. 헌금 한번 내보고 목사님의 설교 한번 보고 이걸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 종교에서 하는 이상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레퍼런스가 예비용수가 학을 뗐다 그러죠. 그래. 학을 뗐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예비용수는 학을 떴을까요?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사실은 이분이 얘기하지 않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종교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면 항상 문제가 그거잖아. 근데 야, 너 안 하면 난 죽는다. 부모님이 이렇게 약간 안 죽어요 부모 잘.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요? 아니요, 그쵸. 안 죽어요. 절대 그렇게 죽는다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전례가 있잖아. 예비용수는 왜 학을 떴어요? 그러니까 그게 답인 거예요. 문제는 모범 답안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의 부모님은 그 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봐야죠. 네. 이단이라고 알려진 종교들이 그 일반 기독교에서는 또 못 받아들인 경우도 그렇죠.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따져봐야 돼. 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 결혼하고 나면은 야, 너 남편 2단이라며? 이걸 평생 안고 가야 되잖아요. 3단이야? 네, 죄송해요. 재밌었어요. 호흡이 괜찮았어요. 네, 속도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본인도 그냥 거기 그 종교에 푹 빠져있다면 뭐 말할 것도 상관이 없고. 없지, 그거는. 차라리 낫죠. 네,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니까. 전혀 이건 고려할 게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네, 이게 진짜로. 차차 어떻게 지나면은 그쪽이랑 끊겠지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해요.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안 안 끊어질 끊어질 상황이야. 것 같은데요? 네, 절대 안 끊어질 안 것 절대 같아요. 그렇게는 안 자연스럽게 끊어지니까. 끊어지는 건 없습니다. 끊고 1년 보고 결혼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끊고 2년. 끊고 한 1년 보고. 알겠습니다. 좀 시간을 좀 보면서 이성적으로 좀 이런 건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사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을수록 세상엔 내가 막을 수 없는 위험이 정말 많다는 걸 느끼게 되더군요. 그래서 가능한 선에서라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톡 오픈 채팅방의 미성년자 보호 조치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을 해보려고 하니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더군요. 할 수는 있지만 쉽게 하게 해주진 않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법 때문인가? 혹은 표현의 자유 침해 이슈일까 싶기도 한데 신청 안내 어디에도 그런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법적인 사유가 있다면 왜 그 점을 명시하지 않는 걸까요? 게다가 보호조치 안내에는 분명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 및 그루밍 범죄 예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지기간은 고작 6개월에 불과합니다. 이후에는 처음과 같이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서 연장을 해야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만 해도 6가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아이 본인의 인간증명서까지 요구가 됩니다. 인감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일 텐데 SNS 보호를 위해서 인감까지 만들어줘야 한다니까 참 허탈하더군요. 게다가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통신사 증빙서류 등등등 모든 서류를 정해진 위치에 맞춰 블라인드 처리해야 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카톡 고객센터 접속 후 챗봇을 통해 1:1 게시판으로 이동. 두 번째, 신청서 내용에 맞춰 4개에서 6개 서류를 준비하고 마스킹 작업까지 완료. 세 번째, 다시 고객센터에 서류 전송 후 승인 대기. 네 번째, 승인 알림을 받으면 그날부터 6개월간 보호조치 유지. 다섯 번째, 6개월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과 서류 작업을 반복. 자동 갱신도 없고요. 간편한 갱신 절차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6학년에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한다고 해도 1년에 2번 혹은 10번을 이 절차를 반복해야 하더라고요. 다자녀 가정이라면 정말 큰일이고요. 저부모나 친척이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싶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서비스라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모 입장에서 너무 무기력하고요. 무책임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하소연을 남겨봅니다. 혹시 자녀가 없거나 이런 이슈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근데 그럼 이거 안 하셨어요? 저는 그냥 아예 그걸 못 못 갈게 쓰게 하는 막아놨어요. 거죠. 예. 그 자체가 있어요? 예. 카톡을 못 갈게? 예. 아니, 그 앱을 차단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일종의 허들이에요. 절차를 복잡하게 하면은 잘 안 하잖아. 그렇죠. 귀찮으니까 이게 에이씨 하지 말지 이런 식으로 애가 셋이어 봐.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보이지 않는 마스킹 이런 거 허들을 놓는 이유도 있는 거고 카카오톡으로 인증서 같은 거 흔히 다 하잖아, 말하는 한 번에. 예, 흔히 말하는 이런 네. 것들이 있었어요. 국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도 다 하면서도 정작 여러 가지 미청소년 보호라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욕을 처먹는 거거든요. 이건 명확히 이건 분명히 이건 네. 생각을 정확히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거는 오픈 채팅방 지난번에 예전에 저희 다뤘지만 거기 무슨 불륜 천국이고 그냥 뭐 그루밍 뭐 난리 났거든요. 예, 되게 위험한 공간인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외국에는 몇 세 미만으로는 SNS나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해놓으면 사실은 하기가 편해요. 근데 법이 명확하게 있지 않아요.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 카카오나 SNS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영리 회사입니다. 아이들이 와야 좋거든요. 이모티콘 사고. 아이들이 와야 좋기 때문에 두 가지 어떤 욕망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보호가 좀 어렵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그게 작동하기 때문에 절차가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걸 막는 방법 딱 하나예요. 위에 상위법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예요. 상위법에서 아예 차단. 애들을 그거 못하게 해라라고 하면 이 욕망 하나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못해요. 이거를 올려서 일반인 넣고 부모님 하고 못해요. 그걸 못해요. 매번 6개 하고 갱신도 안 돼. 또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럼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럼 아이 차라리 하지 마. 근데 또 카톡으로 이게 하는 애들은 그걸 하고 들어가. 싶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단톡방이 애들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걸려버리는 거죠. 안 나는 중학생들까지 이거 SNS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중학생? 어. 중학생은 괜찮지 않을까요? 초등학교까지는 중학생은. 조금 저기 하지만 저도 이제 중학생 때 그 야한 전화하는 거 공중전화로 전화 한 번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070? 080인가? 070이었던 것 같아. 저는 사실은 안 썼으면 좋겠거든요. 중학생도? 중학생도? 보수적인지 몰라도 맞아요. 가급적이면 한 16세가 중학생인데 중3.
형사 미성년자 중에 이제 성범죄 대상이 16세 이상 뭐 이렇게 그 정도는 좀 아직 국가가 너무 어리다 보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벌써 우리 딸이 싫어하겠죠. 아니, 근데 솔직히 그렇긴 해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나 중학교 때 막 애들이 대학생 사귀고 막 그러면서 네. 아직은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오빠를 막연히 사귄다는 것 자체에 대한 로망이 있을 뿐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좀 무서울 수 있는 일인지 자각을 못하는 애들이 많았다. 성범죄 대상이 16세 미만자입니다. 의제강 연령 올라갔어요. 이제 의제강 연령이 그건 저는 그거 같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이게 맞춰져야 돼요. 16세까지는 우리 국가가 좀 이렇게 통제를 해주고 못 쓰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미안해요 중학생 여러분. 그러니까 의제강간 연령을 올려놓고 실제로 SNS에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되도록 그루밍이 되도록 해버리니 이거랑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많이 생기는 거고 엉망이라는 얘기. 그럼 그루밍 범죄도 16세 이하가 더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상보다? 저취약하죠. 애기들이니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생이니까. 아니 영화도 있잖아. 고등학생 이상 관람관 만들어 놓고 15세. 키스한다고 못 보게 하고. 15세 이상. 그러고 보면 16세, 15세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다 안 맞아요. 성인 연령 19세 만 몇 세. 다 안 맞아. 다 안 맞아. 민법 다르고 청소년 보호법 그렇지, 다르고, 다르고. 다 달라요. 19세, 아동복지법 18세 다르고. 다 달라요. 선거 연령도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달라. 어떻게 된 거야? 15세, 16세 다 그러니까. 달라요. 왜 이렇게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뭐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게 사실 SNS가 이제 피해 대상으로서의 위험성 빼고도 자기들끼리 이거를 서로 SNS에 서로를 노출하면서 이 악플 쓰고 서로 자해하게 만들고 막 상처받고 예. 좀 없으면 저는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지만 지금 학폭 사건 중에 거의 많은 수가 이 단체 채팅방에서 일어나요. 중학생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부정적 부분이 전 더 커 보이거든요. 좀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성인들이 어른들이 그건 뭐 법으로 조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아예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저는 고등학생도 고등학생 너희들은 써라. 잘 써. 중학생 때까지는 중학생 너희들 쓰지 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몇 살 때까지 못 쓰게 하실 거예요? SNS요? 일단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안 아 되고 그래. 중학교 때도 저는 웬만하면 SNS나 그건 안 했으면 카카오도? 네, 안 했으면 저는 뭐 좀 솔직히 말해서 네. 저희는 한 30살 됐을 때 이런 스마트폰을 봤거든요. 그쵸. 30살까지 못 쓰겠으면 좋겠어요. 농담이에요. SNS. 삐삐나 써라. 우리는 삐삐 썼다.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싸이월드. 그러니까. 가서 악플 달고 비슷하네. 거짓말하지 말아요. 변호사님. 큰 차이 안 나네요. 아버지. 자 이렇게 어쨌든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진짜 동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피드백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어요. 이게 좀 오래됐는데 197화의 일중독자 이게 회사에 다니면서 프리랜서 부업까지 병행 중인데 아무것도 포기하기 못하고 지금 너무 힘들고 과로 건강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일중독자인지 게으른 건지 혼란스럽다 이런 메일입니다. 한나 씨. 안녕하세요. 저는 197화 일중동편에 사연을 보냈던 사연자입니다. 제 이야기가 방송에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 분의 따뜻한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남편이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일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정말 소름 끼치게도 사연을 보내고 방송이 나가기 직전에 병원에서 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가 검사를 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다행히 결과는 암이 아니었고 스트레스성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에 대해 굉장히 깊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실 3년 전만 해도 조직 검사를 받고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엔 정말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은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일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김 PD님이 언급하셨던 내연적 나르시스트라는 말이 참 인상이 깊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 자신감도 별로 없고 스스로를 자주 깎아내리는 편이라 처음에는 내가 그런 사람인가 싶었는데요. 나르시스트의 어원인 나르키소스가 자기 자신이 아닌 물에 비친 모습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저 역시 성과를 내는 나, 그 모습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건 아닐까 싶었어요. 이상적인 나를 그리고 거기에 끊임없이 맞추려고 해온 삶, 생각해보면 그 강박이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왜 나는 일을 안 하면 이렇게 불안할까 고민해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아이가 생기면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못하게 될까 봐 하는 불안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성향상 프리랜스가 더 맞는 걸 수도 있지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늦게야 깨달았지만 제 안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도박 중독으로 가정을 무너뜨린 아버지처럼 저 역시 성과에 대해서 짜릿함과 스릴을 느끼고 있었다는 분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독하게 닮기 싫었던 아버지지만 그 본질적인 자극 추구 성향은 어쩌면 저도 조금은 닮아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져봤습니다. 아직도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요즘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운동까지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의 강도도 줄어들고 있어요. 부업은 프로젝트 단위라 지금 하는 것만 마무리하고 끝나면 정말 조금 쉬어보려고 합니다. 안 쉬실 것 같아요. 안 쉴 것 안 같아요. 쓸 것 같아요. 조금 쉰데 끝나고 정말 아니셔요. 지금 암일 뻔했는데 푹 쉬라. 지금. 구구절절 긴 얘기가 되었지만 세 분 덕분에 일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두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이야기 오래오래 들려주세요. 네,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 싫어하지만 내가 그거 하고 있다. 똑같이 따라해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그림자 같은 거예요. 거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부모님 거를 그대로 따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반복하는 것들. 그걸 저희도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행동한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그거를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또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뭐 심리적인 것도 아니지만 기질이 닮은 걸까요? 왜냐면 유전자가 반쪽이 온 절반이- 건데 그렇죠. 절반이 아빠 엄마인데 보통 이제 똑같죠. 이거를 사회학자 쿨리가 이제 경상자, 거울자라고 하는데 이게 딱 보면은 딱 반대입니다. 싫어하는 거 내가 절대 저걸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래 거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절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이게 닮아가는 겁니다. 난 저렇지 않아라고 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규정하니까. 규정하니까 머릿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그런 면에서 이분의 그 특징을 보시겠어요? 맨 앞에 나르시스트라는 걸 분석해버리잖아요. 네. 그죠? 강박이 있는 거예요. 강박이 있는 거. 바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했어요? 아, 나르시스트, 아,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이런 식으로 그냥 맞아요. 놔버려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걸 못 놔고 아, 내가 그럼 뭐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분석해갖고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야. 그걸 분석해.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더 놓으시라고. 더 놓아라. 더 놓아라. 일도 놓고 예. 감각도 놓고. 그러니까 일은 놨는데 지금 요 인식은 못 놓은 거지. 일은 왜 놨냐면 피곤하니까 놓게 몸이 되는 거죠. 아프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더 나가서 요 강박에 놔야 된다. 근데 강박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놓게 되고 몸도 고롭지 않다. 종양 제거할 정도로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악성이 아니라 다행인 거지. 이게 네. 서로 혹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하고 당신은 다른 삶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소환한 것일 뿐이에요. 절대 아버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 생각하니까 계속 아버지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야 돼요. 아버지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유전자하고는 받은 것뿐이지 놓으시라고. 그래야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는 그런 말 하고 싶어. 남 탓부터 해라. 아, 차라리. 네,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네. 왜냐면 워낙 자기를 검열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런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얘기하다 보니까 당이 좀 떨어지셨죠? 조공이 왔습니다. 오, 오랜만에 조공. 예. 오, 이거 뭐야? 네, 이거 지금 마카롱 대박! 근데 너무 귀엽게 곰돌이 이거까지 해주셨어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가방이야, 가방. 그리고 이거 쪽지가 하나 왔어요. 오. 안녕하세요. 크라임 원조 팬입니다. 마카롱 가게를 한 지 벌써 5년이네요. 와. 보내드려야 할지 하고 맘먹은 게 2년 전인데 이제야 보내드려요. 와, 2년 전에. 부탁 말씀 한 가지. 어. 저희 자매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딸만 넷입니다. 전 둘째고요. 첫째와 막내가 2년 전에 시원하게 한 판 붙고는 아직도 서로 연락을 안 해요. 안 보고 살아도 된다 생각도 되지만 아니 또 80다 돼가는 아빠를 생각하면 화해를 하는 게 좋잖아요. 둘 다 베로이 교수님 덕후들이니까 교수님께서 화해라 한마디 해주시면 혹시나 화해할까 싶어서 부탁드려봅니다. 이렇게. 화해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싸우라고 해야죠. 오. 이거 정답이네. 화해라고 해도 그럼 화해라고 하면은 거리가 없잖아요. 역시. 그 만나서 뭔가 접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분명히 뭔가 티격태격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지. 네. 아무 말도 안 하면 뭣도 안 돼. 화해라고 하면은 뭘로 화해? 대판 쌓아라 만나서. 차라리. 언쟁은 좀 있겠지만은
다음을 기약하면 돼요. 우리 다음에 만나서 똑같은 언제 다른 하자. 언제 하자. 그럼 됩니다. 또 다른 언제. 또 만나죠. 어. 그러면서 푸는 거지. 저 어렸을 때는 40이면 불호. 막 다 성숙한 나이인 줄 그렇죠. 알았는데 이렇게 미용되지 않아야 네, 되는데. 아. 자매들끼리 여전히 치고받고. 잘 싸우네. 우리 김 교수님 모르시는구나. 70대엔 쌍둥이가 네. 똑같이 멱살잡이하고 싸웁니다. 그거 몰라? 그 옛날에 SNS 페이스북에서 할아버지 4명이 원으로 서서 서로의 엉덩이를 계속 때려. 셋이서 돌아가면서 계속 옆에 있는 사람 엉덩이 때리는 게 있었어. 아, 응. 애기 같아. 똑같아.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와. 우와. 이게 우와. 맞는 이름인지 모르지만 벌스데이 마카론이라고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 주소 아래 나가고 있죠. CRIME@podbbang.com 이쪽으로 저희 사연,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고민, 그다음에 의견, 나왔던 사연들에 대한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일 이런 맛있는 거 집에서 만들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와우산로 29길 42 네, 팟빵입니다. 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마카롱에서 케이크 맛이 나요. 맛있다.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